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가 새해가 밝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2024년도와 다른 큰 수확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이 있어서 어저께 공개 방송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안 좋아서요. 이번 토요일 정도에 올 한 해를 예측하는 공개 방송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이라고 해야 돼. 금요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루를 쉬고 나면 자꾸 이렇게 그 날짜를 금요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마지막 거래일, 미국의 마지막 거래일은 약세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다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합니다. 다우가 지난번에 장기간 하락했다가 반등을 준 후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하락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타랠리라는 것은 연말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이죠. 그 거래일에 상승을 하는 거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그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연말 결산이 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만 왕따장이었지 미국은 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이미 재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가 또 어떤 정책을 필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뭐 친시나 시장 정책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익절을 하고 보는 상황이 미국 시장이 연말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도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12월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제롬 파월이 약간 매파적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매파적 금리를 하면서 내년도로 약간 불확실성을 가져오는데요. 이 제롬 파월은 트럼프와 반대로 갈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반대로. 왜냐하면 어차피 2년 동안만 연율 예상하면 내려와야 될 확률이 거의 90% 넘잖아요. 트럼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시장을 안정 주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냥 임기를 유지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내려올 건데 문제는 그 사이에 제롬 파월은 자기의 의견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대의 의견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또 미국 시장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트럼프 관세가 이제 아주 강해질 거다라는 거죠. 트럼프 관세가 강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대비해라.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보다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말에 주가를 뺀 내용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연말에 최대 수혜주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거의 4조 달러 문턱까지 갔었죠. 문턱 갔다가 요 근래 밀려서 3조 8천억 달러로 밀리는 상황인데요. 이 연말 주인공이 애플이 돼버리면서 이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대해지는 상황이 됐죠. 특히 아이폰에 AI 기능을 접목한 것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마지막 화요일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일단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렇지만 쌍바닥 근처에 있는 거죠. 다만 월봉이 안 좋습니다. 월봉으로는 분산이 시작됐구나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봉이 분산이 되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분산은 보통 6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거든요. 한 방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세월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또 한 방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분산은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이제 반등 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을 내느냐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반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때는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을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2024년도에
굉장히 힘들었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나스닥도 문제는 월봉으로는 일단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일봉상으로는 쌍바닥에서 움직임. 그래서 오늘 이후로 미국 시장이 양봉을 세워주는지가 시장의 관점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아까 제가 했죠. 연말에 뭐 최고주였죠. 애플이 연말에 세워주는데 3일 연속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3조 9천억 달러인가 넘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에 AI 탑재를 하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그런 해석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1월달 되면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우리나라는 있어요. 너무 물론 환율 때문에도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환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율이 1486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저는 이제 환율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1600원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월봉상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끝났을 확률을 열어두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올 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올 거다. 그러려면 얼마 깨져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1460원만 깨지면 추세 복귀입니다. 1460원이 무너지는지를 관전 포인트로 오늘 봐야 될 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국내 코스피에 대해서 시장 뉴스, 제 계획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올해 국내 시장은 상저하고일 거다라는 쪽에 뉴스가 많았습니다. 상저하고 쪽으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개미들 집으로 돌아오시오 라는 게 뭐 제목이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낙관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낙관론이요 2600에서 거의 3000까지 나옵니다. 300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았죠. 특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월 말에 월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꼭 악재가 터집니다. 그렇죠? 계속 악재가 터져서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 참 어려운 상황. 비상계엄령으로 한번 탄핵으로 무너지고 뭐 하여튼 악재는 싹 다 나왔죠. 그렇죠? 금투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못 끌어올렸어요. 왜냐면 금투세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친 거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3월까지 있죠. 사실 저는 금투세 때문에 연말에 크게 올라오고 연초까지도 상당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뉴스에는 조금씩 흘러나온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 당황스러운 시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은 거 아니니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펀드 매니저 107명을 대상으로 뭐 선물사는 펀드 매니저가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응답주의 90% 이상은 올해 상승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집 나갈 개미들이 뭐 돌아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일가에서는 코스피가 2024년 왕따가 되면서 아주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초특가 세일 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HBM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은 우리나라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기 쉽지만은 않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 기관이 9월달부터 연말까지 10조 넘게 샀죠. 그 7월 제가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제 올해 그 힘을 낼 거라는 거죠. 저는 7월 8일부터를 보거든요. 이거 7조 5천억, 왜 10조이죠? 이 10조 5천억인데 요게 있습니다. 요거. 이게 3조, 이 기타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은 10조가 넘게 샀습니다. 연기금 5조 샀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는 기관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 작년 한 해 1년 내내 매도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1월부터는 매수였습니다. 7월까지는 1조 3천억.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2024년대 상반기에 매수한 거를 하반기에 던진 거지 신규 매도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표현을 아마 써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써드린 걸 기억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니 기관이 샀는데 왜 팝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면 기관은 팔고요, 외국인은 삽니다. 항상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아서 하락했다면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오르고 기관은 익절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지를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외국인의 기관이 작년 부분은 끝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